예, 오늘도 북한 소식. 대한민국의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가 마식령 스키장에 스키대회 관람했다 그러는데 원래 이 스키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뭐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알프스, 알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스키. 예, 그러니까 또 아마 그렇게 제일 많이 만들어 쓰고 싶었던 것이 아마 스위스 스키장 같은 그것을 만든 게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인민군 세계사단 정도를 예. 동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기서 이제 국내 대회를 만들고 거기에 당정군 실세들을 다 데려가서 저 아주 저렇게 아주 만족하게 웃으면서 스키 대회를 보면서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을 기르고 입상을 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기 어린 추억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또 보여주자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재 속에서도 끄떡없다. 제재 속에서도 끄떡없다. 우리 스키 대회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뭐 한쪽에서는 뭐 저쪽에서는 뭐 좀 난리를 법석을 피우지만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고 제재에도 끄떡없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수 역에 매봉산 뭐 이렇게 매봉산 스키 뭐 팀인지.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태영호 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23일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저기 부원장님께서는 망명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보호받다가 활동을 저는 하신 거예요? 8개월 동안 안가에 있다가 그 태영호 공사는 한 6개월. 7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 거의 워낙 1인 독재 체제니까 김정은이 그 유고되면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말도 했다 그러는가 하면 너무 늦게 망명을 하면 내가 통일 위협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 빨리 오고 싶었다. 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망설이고 그동안 안 왔는지 참 후회스럽다. 그리고 애들한테 정말 내가 노예처럼 살았지만 너희들은 아들들은 노예처럼 그 살지 않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탈북자들이 조금 좀 이렇게 뒤에 좀 이렇게 안 나타나서 그러는 탈북 고위 간부들도 있는데 일단은 나는 공개적으로 김정은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뭐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영철 그 고사총인가요? 고사기관총. 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뭐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 당했다기보다 이 사람이 도청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태영호 공사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았다는 거, 그 다음에 모스크바 갔던 일이 모스크바에 그 처형되기 얼마 전에 모스크바 학술대회에 가서 참가하고 세미나 참가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간부들하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걸렸다. 거기에다가 좋은 곳까지 겹치니까 이제 분기 탱천에서 쏴버리라 그래서 이제 처형을 했다는 건데 저희들이 있을 때도 김정일 있을 때도 고위급 간부들 집에 도청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요? 네, 집에 도청장치를 놨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고위급 친구가 아버지가 고위급 간부였고 우리 외교부 과장이었는데 동료가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데려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네. 근데 지금은 화장실도 다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지금 우울증 걸리게 생겼네요. 우울증, 절망감 그리고 막 잘못하면 싸 죽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극도의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당정군 엘리트들이 탈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게 탈북 말씀하셨는데 남쪽으로 오기는 좀 주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마 태공사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건데 저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줄도 없는데 한국에 가서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한국에 오는 걸 주저하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여기 왔는데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정군 엘리트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도록 하지 말고 한국으로 망명을 하도록 정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함경북도에 수해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수해 복구 저걸 해야 되는데 그 한 언론에서 김정은 지시서라는 걸 입수한 모양인데 전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간부들이 퇴폐행위한다. 그러니까 매춘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매춘이 아니라 성매매죠. 그쵸. 성매매 도박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200일 전투 총화라는 걸 총화라는 게 결산이라는 소리입니다. 북한 말도 총화라 그러는데 200일 전투 동안에 벌어진 온갖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비판하는 말 중에 김정은 지시에 간부들이 왜 함경북도 가서 찜질방 만들어 놓고 안마방 만들어 놓고 성매매하고 뭐 도박하고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엄벌에 처하라 그래서 함경북도 인민연회 그리고 함경북도 주둔 군부대 장교는 3명이 총살을 당하고 2명은 강등돼서 처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200일 전투라는 것을 결산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간부 2명 또 시멘트를 빼돌렸다며요? 예, 그러니까 저게 걸렸으니까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평양시의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할 때도 콘크리트나 시멘트, 철강 같은 걸 안 빼들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거 지금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10개 들어갈 건 한 3개 들어갈 3개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사람 잡히면 어떻게 돼? 이거 빼돌리다가. 대체로 총살이죠. 대체로 총살. 네. 근데 이거 안 걸리고 이 빼돌려서 팔면은 큰 돈이 버는 그렇죠. 모양이죠. 큰 돈이 철근을 100톤만 빼돌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도 철근 100톤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을 김정은한테 또 바쳐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자기도 일부 목을 챙겨서 자기도 아파트 짓고. 근데 이게 잘못해서 걸리면 그래서 북한에서 역적과 충신이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걸리면 매국노고 안 걸리면 충신이고. 예. 그 충신 역적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김정일 죽은 지 5년 된 거 이 생각이 나는데 김정일이가 죽은 지 5년이 됐는데 김정은이가 그 금수산 태양궁전 뭐 추도대인가 뭐 거기에 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럴 때 도발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성 미주 국장이 그 38로스 책임자들 미국 학자들을 만나서 1월 20일까지는 지켜보겠다. 당신의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뭔가 하고 키리졸브 같은 훈련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한국 정세도 주의 있게 보고 있고 미국도 지금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하는 거는 29일 날이 이달 29일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입니다. 그때 무수단 미사일 같은 거 쏘지 않을까? 아니면 ICBM 같은 거로 도발하지 않을까? 근데 뭐 무수단 미사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서 뭐 이게 조용한 거 보고서 요새 부쩍 조용해져가지고 궁금해지더라고요. 부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줄도 없는데 한국에 가서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한국에 오는 걸 주저하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여기 왔는데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정권 엘리트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도록 하지 말고 한국으로 망명을 하도록 정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함경북도에 수해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수해 복구 저걸 해야 되는데 그 한 언론에서 김정은 지시서라는 걸 입수한 모양인데 전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간부들이 퇴폐행위한다. 그러니까 매춘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매춘이 아니라 성매매죠. 성매매 도박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200일 전투 총화라는 걸 총화라는 게 결산이라는 소리입니다. 북한 말도 총화라 그러는데 200일 전투 동안에 벌어진 온갖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비판하는 말 중에 김정은 지시에 간부들이 왜 함경북도 가서 찜질방 만들어 놓고 안마방 만들어 놓고 성매매하고 뭐 도박하고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엄벌에 처하라 그래서 함경북도 인민연회 그리고 함경북도 주둔 군부대
장교는 3명이 총살을 당하고 2명은 강등돼서 처벌을 받고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200일 전투라는 것을 결산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경부도 인민위원회 간부 2명 또 시멘트를 빼돌렸다며요? 예, 그러니까 저게 걸렸으니까 그렇지 아하. 안 그러니까 평양시의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할 때도 콘크리트나 시멘트, 철강 같은 걸 안 빼들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거 지금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10개 들어갈 건 한 3개 들어가 3개밖에 안 있고, 들어가 있다는 예. 소리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사람 잡히면 어떻게 돼? 이거 빼돌리다가. 대체로 총살이죠. 대체로 총살. 네. 근데 이거 안 걸리고 이 빼돌려서 팔면은 큰 돈이 버는 그렇죠. 모양이죠. 큰 돈이 철근을 100톤만 빼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돈으로도 철근 100톤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을 김정은한테 또 바쳐요. 음흠. 그래서 칭찬도 받고 예. 자기도 일부 목을 챙겨서 자기도 아파트 짓고. 아. 근데 이게 잘못해서 걸리면 그래서 북한에서 역적과 충신이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걸리면 매국노고 안 걸리면 충신이고. 예. 그 충신 역적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김정일 죽은 지 5년 된 거 이 생각이 나는데 김정일이가 죽은 지 5년이 됐는데 김정은이가 그 금수산 태양궁전 뭐 예. 추도대인가 뭐 예. 거기에 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럴 때 도발 뭐 이런 얘기 예 오늘도 북한 소식 대한민국의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가 마식령 스키장에 스키대회 관람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스키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뭐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알프스, 알프스 하면 떠오르는 게 스키. 예, 그러니까 또 아마 그렇게 제일 많이 만들어 쓰고 싶었던 것이 아마 스위스 스키장 같은 그것을 만든 게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인민군 세계사단 정도를 예. 동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기서 이제 국내 대회를 만들고 거기에 아하. 당정군 실세들을 다 데려가서 저 아주 저렇게 아주 만족하게 웃으면서 스키 대회를 보면서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을 기르고 입상을 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기 어린 추억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또 보여주자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재 속에서도 끄떡없다. 제재 속에서도 네. 끄떡없다. 우리 스키 대회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뭐 한쪽에서는 뭐 저쪽에서는 뭐 좀 난리를 법석을 피우지만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고 제재에도 끄떡없다 이런 걸 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수 역에 매봉산 뭐 이렇게 매봉산 스키 뭐 팀인지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태영호 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23일부터 사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았다는 거, 그 다음에 모스크바 갔던 일이 모스크바에 그 처형되기 얼마 전에 모스크바 학술대회에 가서 참가하고 세미나 참가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간부들하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걸렸다. 거기에다가 좋은 곳까지 겹치니까 이제 분기 탱천에서 쏴버리라 그래서 이제 처형을 했다는 건데 저희들이 있을 때도 김정일 있을 때도 고위급 간부들 집에 도청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요? 네, 집에 도청장치 도청장치를 놨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고위급 친구가 아버지가 고위급 간부였고 우리 외교부 과장이었는데 동료가 네.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데려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그 무슨 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네. 근데 지금은 화장실도 다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지금 우울증 걸리게 생겼네요. 우울증, 절망감 그리고 막 피해망상. 잘못하면 싸 죽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극도의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당정군 엘리트들이 탈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 탈북 말씀하셨는데 남쪽으로 오기는 좀 주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북한 엘리트들이. 뭐냐면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 아마 태공사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예. 건데 저보다 좀 저기 부원장님께서는 망명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보호받다가 활동을 저는 하신 거예요? 8개월 8개월. 동안 안가에 있다가 그 태영호 공사는 한 6개월. 7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태영공사가 김정은 거의 워낙 1인 독재 체제니까 김정은이 그 유고되면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말도 예. 했다 그러는가 하면 너무 늦게 망명을 하면 내가 통일 유업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서 빨리 오고 싶었다. 예. 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망설이고 그동안 안 왔는지 참 후회스럽다. 예. 그리고 애들한테 정말 내가 노예처럼 살았지만 너희들은 아들 둘은 노예처럼 그 살지 않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탈북자들이 조금 좀 이렇게 뒤에 좀 이렇게 안 나타나서 그러는 탈북 고위 간부들도 있는데 일단은 나는 공개적으로 김정은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뭐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영철 그 고사총인가요? 고사기관총. 그걸로, 예. 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뭐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기보다 이 사람이 도청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이제 태영공사가 이야기를 했다